이번에는 갑상샘 저하증, 하이포사이로디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샘 호르몬의 부족으로 각 조직에서 산소 소모율이 감소가 되면 신체 대사율이 현저하게 느려져요. 그러한 상태를 하이포사이로이디즘, 갑상샘 저하증이라고 합니다. 갑상샘 저하증을 얘기할 때 대부분 믹세데마라고 하는데 동의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 믹세데마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의 갑상샘 저하증을 이제 믹세데마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믹세데마, 점액 수종은 전신적으로 대사율이 감소된 상태가 특징이에요. 갑상샘 저하증의 합병증이고, 점액 수종 혼수는 전신의 대사율이 저하된 위험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이포사이로이디즘은 30에서 60세 사이에 빈도가 높고 여자가 남자보다 약 4배 많습니다. 점액 수종은 60대의 갑상샘 저하증이나 폐경기의 여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원발 갑상샘 저하증, 2차 갑상샘 저하증, 세컨더리. 그 다음에 터셔리라고 해서 3차 갑상샘 저하증, 이렇게 세 개가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갑상샘 호르몬의 결핍이나 갑상샘 절제수로 순환하는 갑상샘 자가 항체가 원인인 자가 면역성 갑상샘염, 또 지역적으로 오는 요오드의 결핍, 항갑상샘 약으로 인해 갑상샘 호르몬 합성에 결함이 있거나 갑상샘 조직의 파괴로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컨더리 2차 갑상샘 저하증은 뇌하수체 종양으로 샘이 파괴된 상태, 뇌하수체 부전 상태, 사한 후 뇌하수체 샘의 괴사 시 TSH의 자극 부족으로 갑상샘이 위축이 되어서 기능이 상실될 때 올 수가 있습니다. 3차는 시상하부가 TRH를 생성할 수 없고 그 결과 뇌하수체에서 TSH의 분비를 자극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죠. 이는 시상하부에 종양이나 파괴된 부위가 있을 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이포사이로이디즘의 병태 생리를 보면 갑상샘 호르몬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기초 대사율이 전반적으로 느려져요. 그러니까 갑상샘 항진증하고 반대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신체 대사가 느려지면 위장 연동 운동 및 신경계 기능 느려지고 열 생산이 감소되면서 섬액도 옵니다. 갑상샘 호르몬이 감소되어 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지방 대사의 변화예요. 결과적으로 혈청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증가를 해서 동맥경화증과 관상동맥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갑상샘 호르몬은 적혈구 생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호르몬의 부족은 빈혈의 징후를 나타내는데 이는 비타민 B12와 엽산의 결핍 때문에 빈혈이 올 수가 있습니다. 증상과 징후를 보면 경한 갑상샘 저하증이 가장 흔한 형태예요. 그래서 거의 증상이 없을 수 있고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연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추위에 예민해지고 무기력해지고 피부는 거칠고 탄력성이 없고 머리카락도 윤기가 전혀 없이 거칠고 건조해집니다. 또한 건망증이 심하고 우울증이 오고 또 체중 증가가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 굉장히 게으른 사람으로 오해되기 쉽다는 것이죠. 점액 수종은 피부나 다른 조직에 점액소, 뮤신이 그 침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뮤신의 비정상적인 침착으로 인해서 부종이 오고, 이 부종은 경골합 부위하고 얼굴 부위에
주위에 흔히 옵니다. 점액수종 혼수는 대사율이 급격한 감소로 오고 호흡률의 감소로 호흡산증과 저체온 및 저혈압이 오게 되죠. 이는 갑상샘 치료요법을 이행하지 않거나 수술, 감염과 같은 스트레스에 초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인 외모에도 변화가 오게 되어 비만이 나타나고 또 얼굴에는 부종이 온 상태가 됩니다. 추위에 견딜 수 없는 증상이 심해지고 땀도 거의 없게 되죠. 연동운동의 감소로 변비나 대변으로 장이 막히는 경우에 이럴 경우는 또 심각해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감염에 대한 민감성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혀 같은 경우에도 부종이 생겨요. 그래서 이 그 사진처럼 약간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성대에도 부종이 와서 쉰 목소리를 내고 심장도 부종이 온 상태에서 심장 증상이 옵니다. 환자는 정상 신체 활동을 하기에는 심한 문제가 있고 마약, 바르비투르산염 또는 마취제 등에 위험할 정도로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량의 진정제나 수면제, 마취제의 사용으로도 사망을 초래할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진단은 대사의 감소와 갑상샘 활동이 억제되면서 나타나는 임상적 증상으로 내려질 수가 있어요. 자, 치료의 목적을 보면 갑상샘 호르몬 결핍을 일단 교정을 해요. 그러면 증상이 완화되죠. 그래서 심장과 동맥이 더 이상 손상되는 것을 막는 것이 치료의 목적입니다. 조직에서 산소 소모가 감소가 되면은 기초 대사율은 30% 이하로 떨어집니다. 혈청, 갑상샘 호르몬 양도 비정상적으로 낮아지고 혈청 내 콜레스테롤은 현저하게 상승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심장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죠. 방사성 요오드 흡수율 검사 결과는 감소가 되고 낮은 T3, T4를 보상하기 위해서 뭐가 올라가게 되죠? TSH가 상승이 됩니다. 그리고 키드니로 가는 혈류의 감소로 인해서 수분 배설이 감소가 돼요. 그러면은 몸이 에데마가 계속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갑상샘 호르몬 대체요법을 실시해서 갑상샘 약물을 투여를 하는데 갑상샘 약물은 레보티록신 나트륨이라고 해서 많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지로이드라고 하죠. 그래서 신지로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티로닌 나트륨, 사이토멜, 천연 갑상샘 호르몬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 이 천연 갑상샘 호르몬제 같은 경우에는 신체 내에서 T4와 T3 두 가지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레버티록신 나트륨 혹은 신지로이드예요. 그래서 이 갑상샘 약물이 레보티록신 나트륨이고 신지로이드 이게 국가고시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용량은요 개개인별로 달라져요. 갑상샘 저하증의 중증도와 연령, 심장병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일단 환자가 치료에 반응하게 되면 보통 7에서 10일 정도의 신체적 증상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이때는 티록신 0.1에서 0.3mg의 유지량을 매일 투여해야 합니다. 환자가 자신의 질병에 관해 알도록 남은 생애 동안 갑상샘 호르몬제를 매일 거의 같은 시간에 복용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갑상샘 저하증이나 항진증의 증상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갑상샘 호르몬 대체요법을 조기에 받은 경우는 예후가 가장 좋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매일 호르몬제만 잘 섭취하면 점액수종의 증상은 경험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교육을 합니다. 자, 신지로이드, 레보티록신, 심혈관 질환자는 약물 복용 시 주의 깊게 관찰하고
맥박수를 감시하면서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나 맥박이 분당 100회 이상이 되면 보고를 해야겠죠. 흉통이나 체중 감소, 신경 예민, 진전, 불면증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신속하게 레포팅을 하고 병원에 빨리 연락해야 된다라고 환자를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갑상샘 기능 항증과 갑상샘 기능 저하증을 구별하는 이 표가 있어요. 1374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자,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는 배웠죠. 자, 기능 저하증에서 각각의 시스템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사인과 심톰이 나타나는지 비교를 해보면 심혈관계 심박동수 감소, 심박출량 감소, 심근의 산소 요구량이 감소되고 이렇게 되면 말초혈관 저항이 증가가 됩니다. 고혈압 가능성,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 심음, 또 빈혈이 옵니다. 산소 요구가 감소가 되니까 호흡 횟수 감소, 호흡기 근육이 허약해지고 동맥혈 가스 분석에서 CO2의 정체 가능성이 있게 됐죠. 이게 탄산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호흡곤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위장계에서는 연동 운동이 감소가 돼요. 식욕부진, 안 먹어도 체중이 증가가 돼요. 변비, 단백질 대사가 감소, 포도당 흡수가 감소되는데 혈중 지방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골격계에서 관절통과 느린 행동이 나타나죠. 자, 피부는 마르고 거칠고 껍질이 벗겨지는 피부, 머리카락이 빠지고 두껍고 부서지는 손톱, 무표정한 얼굴, 눈 주위 부종, 거칠고 푸석푸석한 얼굴, 추위에 못 견디게 됩니다. 신경계는 심부건 반사가 감소가 돼요. 근육 반응 느려지고 피로감, 느리고 답답한 언어구사, 에이패시, 무감동, 우울, 망상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단기 기억력이 상실이 되고 무력감이 느껴지죠. 여성에게는 무월경, 배란저하, 불규칙한 월경, 성욕이 감퇴되고 남성에게서는 성욕 감퇴와 발기부전. 그러니까 생식기계 같은 경우에는 항진증하고 저하증하고 좀 비슷하게 나타나죠. 기타 점액수종, 진정제, 수면제, 마취제에 굉장히 과민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표를 보고 갑상선, 그러니까 하이퍼타이로이디즘과 하이포타이로이디즘을 잘 구별해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간호를 한번 봅시다. 순환을 증진시켜야 돼요. 심장합병증에 있는 환자에게는 치료 시작 시 소량의 갑상샘 호르몬을 투여해야 돼요. 만약에 과량을 투여하게 되면은 신체 대사가 갑자기 증가되어서 심근의 산소 요구량이 갑자기 증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증이나 심부전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심장병이 있는 환자에게 갑상샘 호르몬을 투여할 때는 협심증, 호흡곤란, 오스프니아, 기좌 호흡을 주의 깊게 옵저베이션 해야 됩니다. 어떠한 심장기 증상이 있더라도 즉시 의사에게 알리고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전까지 호르몬제는 투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사고 과정에 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는 환자의 신체나 정신 상태에 변화가 있는지를 관찰을 하고 호르몬 요법은 환자에게 점차 기운이 나게 하고 주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하죠. 피부,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은 환자의 부종이 감소되고 외모의 변화가 있는지를 관찰합니다. 부종의 조직은 욕창을 형성하기 쉽기 때문에 붉은 반점이나 조직 손상의 징후가 없는지를 관찰하고 피부는 거칠고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목욕 시 비누 사용을 최소로 하고 크림과 로션을 발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상 예방인데
신진대사가 저하된 상태에서는 가능한 진정제 투여를 피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제나 마약을 투여하는 경우 정상량의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로 투여하고 호흡 억압이나 혼수의 징후를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점액술 중 혼수가 초래된 경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즉시 기도를 유지하고 산소를 투여하며 정맥 내로 수분을 공급하는 지지요법을 시작해야 됩니다. 환자를 따뜻하게 해주고 혼수에서 깨어날 때까지 바이탈 사인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또한 레보티록신 나트륨을 포도당하고 콜티코스테로이드와 함께 정맥 내로 투여합니다. 그 갑상샘 기능 저하증 환자가 믹세데마 혼수로 만약에 응급실에 오게 되면은 그 레보티록신 나트륨이라는 주사가 있어요. 그거를 포도당에 믹스하고 또 콜티코스테로이드와 함께 이제 정맥 내로 투여하면은 혼수에서 이제 조금씩 깨어나게 됩니다. 영양은 식욕을 잘 관찰하고 체중이 안정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지도 않는데 살이 찐다. 좀 억울하죠? 저칼로리 식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섭취량과 배설량을 매일 관찰하고 갑상샘 호르몬의 사용으로 소변 배설량은 상당히 증가가 되죠. 그리고 매일 체중을 측정함으로써 신체 활동의 증가로 인한 체중 감소를 알아야 됩니다. 바디웨이트, 데일리 바디웨이트를 해야 돼요. 변비, 컨스티페이션, 갑상샘 저하증이 완화되고 심장 상태가 좋아지면 활동을 좀 증가하도록 격려하고 수분은 매일 6에서 8컵 많이 마시죠.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 신선한 야채나 과일, 현미밥을 섭취하도록 해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은 배변 완화제나 이제 하제가 필요하죠. 그리고 추위에 민감하니까 체온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환자의 환경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유지해주고 새바람을 피해주고 담요나 옷 등을 더 주어야 합니다. 자, 노인을 위한 그 고려는 노인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더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 약물 독성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